지난번 설문을 통해 본 매월 발생하는 평균적인 주거비는 50만 원 내외였습니다. 그럼 만약에 매월 62만 원의 주거비가 지원된다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내 집 마련 도우미 LH 임대알림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정부에서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주택부터 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거나 실제 월세를 지원하는 등 서민들의 주거를 돕는 정책들을 발표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현금으로 주거 비용을 지원해주는 대표적인 지원제도 주거급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15년부터 시행된 주거급여. 지원 대상임에도 이게 뭔지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재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집중해서 보시고 본인이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신 후 자격이 된다면 혜택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부터는 독립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주거급여를 별도로 분리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지원 금액은 올라가고 지원 대상은 확대되어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거급여는 어려운 형편인 분들에게 매월 주거비를 지원하는 제도인데요. 기초연금이나 국민연금 수급자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자녀의 소득과도 상관없이 본인의 소득만 적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도 상관없으며 기초연금, 국민연금 수급자도 소득 인정 기준만 충족하면 매월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가 아닌 본인 명의의 집이 있어도 집 수리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으니 기준이 된다면 지원하세요. 주거급여 신청 기준. 그렇다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월소득 인정액입니다. 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이하이면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기준이 기존 33% 이하에서 22년에는 46%로 상승하여 지원 대상자가 늘어났습니다. 22년 중위소득 46%, 정확한 금액을 확인해보면 1인 가구는 89만원, 2인 가구는 150만원, 3인 가구 192만원, 4인 가구 235만원. 이렇게 이하라면 매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월소득 인정액을 계산할 때는 실제 소득과 보유 중인 재산을 소득으로 변환 후 합하여 계산하는데요. 주거용 재산은 1.04%, 일반 재산은 4.17%, 금융 재산은 6.26%로 계산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월 수입이 100만원이면서 보증금 1000만원의 집에 거주를 하며 은행에 예치된 금액이 100만원이 있을 경우 보증금 1000만원에 주거용 재산 1.04%를 적용한 10만 4천원, 은행 예치금 100만원은 금융재산이므로 6.26%를 적용한 6만 2,600원의 수익으로 계산됩니다. 소득 인정액은 실제 수입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므로 실제 수입 100만원에 주거용 재산과 금융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16만 6,600원을 합한 116만 6,600원이 월 소득 인정액이 됩니다. 이 경우 1인 가구는 기준 초과로 주거급여 대상이 아니지만 2인 가구 이상부터는 기준을 충족하기 때문에 매월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동차의 경우 100%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차량 금액이 고스란히 월소득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주거급여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중증 장애인의 이동수단으로 활용되는 배기량 2000cc 이하의 자동차는 제외되고 생계 유지를 위한 수단의 자동차는 50%를 감면해줍니다. 또한 2000cc 이하 자동차 중 10년 이상이거나 차량 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 일반 재산으로 간주하여 차량 금액의 4.17%만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지원 금액을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금액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와 실제 내는 월세 중 적은 금액을 지원해 주는데요. 1급지는 서울, 2급지는 경기 수도권, 3급지는 수도권의 특례시들이고요. 그 외 지역은 4급지입니다. 서울 1인 가구는 매월 32만 7천원이 지원되고 6인 가구는 62만 1천원까지 지원됩니다. 서울에 사는 4인 가구가 월세 60만원인 집에 거주한다면
실제 월세보다 낮은 기준인 임대료 50만 6천 원을 매월 지원받게 됩니다. 만약 이 4인 가구가 서울에 있는 월세 50만 원인 집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 기준 임대료보다 실제 월세가 낮기 때문에 50만 원 전액을 매월 지원받습니다. 전세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세 보증금의 4%를 1년인 12달로 나눈 금액을 지원합니다. 1억인 전셋집에 거주 중이라면 4%인 400만 원을 10이 나눈 약 33만 원을 월세로 보고 동일하게 기준 임대료와 월세 중 낮은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만약 월세지만 보증금이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요즘에는 보증금을 몇천만 원 단위로 하는 반전세 개념도 많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보증금의 4%를 12로 나눈 금액과 월세 금액을 합친 금액을 실제 월세 금액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가 가구 지원. 본인 명의의 집을 소유 중인 자가 가구도 지원을 해주는데요. 자가 가구는 주택의 노후도를 평가하여 주기별로 지원을 해줍니다. 도배, 장판 등 경보수부터 주방, 욕실, 공사 같은 대보수까지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경보수는 3년 주기 457만원, 중보수는 5년 주기 849만원, 대보수는 7년 주기 1241만원입니다. 지원 주기별로 한 번씩 지원 금액만큼 지원 가능하니 놓치지 말고 지원받으세요. 청년 주거급여. 다음은 청년 주거급여 지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존에는 성인이 되어 독립한 청년들에 대한 지원이 되지 않았는데요. 21년부터는 독립한 청년들에게도 주거급여를 지원합니다. 학업, 취업 등의 이유로 독립한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들이 대상입니다. 독립하여 산다고 하여 무조건 주거급여를 받는 건 아닙니다. 부모와 다른 행정구역으로 전입신고 후 청년 본인 명의의 임대차 계약을 진행해야 주거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대중교통으로 평도 90분 이상의 거리는 예외로 인정합니다. 주거급여 신청 방법은 신청은 주민센터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사이트에서 인터넷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민센터 방문 시 나머지 서류는 준비되어 있으므로 신분증과 통장 사본, 임대차 계약서를 준비하시고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현재 생계급여나 의료급여 수급자는 합산해서 지급되니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궁금한 점은 주민센터나 주거급여 콜센터 1600-077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 주거급여 콜센터에서는 자신이 주거급여 대상자인지 알려주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주거급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득 제한이 있어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지만 대상이 되는 분들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 분들에게도 알려준다면 매우 좋아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